오늘 지수는 또 전력 질주를 하는 걸까요? 5,950선 지나갑니다. 이제 앞자리 6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지 6까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는 정말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즐겨도 되는 게 맞는지 고민하게 합니다. 두 분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하나투자증권 강남 WM센터 정원종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안 움직였었던 종목군에서 다시 한번 퍼포먼스가 좀 나타납니다. 2차 전지가 그렇고요. 그리고 워낙 잘 가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지금 100만 원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저희는 주목을 하게 합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20을 보여주게 될지 선의의 라이벌 의식으로 주가의 움직임도 나타나네요. 자,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그리고 석화 기본적인 종목군들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중립이 곳곳에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저희 하나씩 의견 들어보려고요. 2차 전지부터 첫 번째 쟁점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실 뉴스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파악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단독 뉴스여도 시장에서는 지금 반응이 세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 의회에서 중국산 ESS 수입 차단을 추진한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원격 모니터링 기능이 탑재된 ESS 수입 금지 법안 발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방향은 확인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얘기 나눠보고자 하고요. 정원정 부장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자, ESS라고 한다면 본연의 우리 2차 전지가 전기차 이외에 갈 수 있는 모멘텀 중에 가장 크게 차지했었던 것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나왔던 뉴스가 적용이 될 시점으로 따지고 본다면 먼 미래긴 하거든요. 2028년 막 이렇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꿈틀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다렸던 것 같아요. 목말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수급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믿음의 의지를 이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건가요? 아니면 2차 전지기 때문에 일단 믿어도 된다라는 하나의 섹터에 대한 기대인가요? 뭐 사실 뉴스에 대한 건 믿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은 아닌데 그죠. 어떻게 보면 시차가 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시장이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는 언급하셨던 것처럼 목마름이 항상 있는 업종이 네.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지난해 한 하반기부터는 계속해서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워낙 좀 많이 빠져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그러니까 한 2~3년 전쯤에 한번 불꽃을 한번 태우고 나서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약간 우하향하는 모습, 상당히 오랜 기간 침묵을 했던 그런 업종이긴 한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이 비쌌던, 높았던 밸류에이션이 점차 낮아지고 네.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실적은 사실 조금씩 성장을 했거든요. 뭐 많이 성장한 기업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밸류는 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실적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부담 없는 자리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부터도 조금 2차 전지 종목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더불어서 이제 뉴스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업종이든지 좋은 뉴스에 좀 민감할 때가 있고 그죠. 또 이게 또 둔감할 네. 때가 있고 나쁜 뉴스에도 마찬가지로 민감할 때 둔감할 때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좋은 뉴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는 위쪽으로 올라갈 여지가 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나쁜 뉴스가 나왔었을 때 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면 그때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 현재 상황을 봤었을 때는 2차 전지 종목에 뭐 나쁜 뉴스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좀 아마 둔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좋은 뉴스에만 좀 강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2차 전지 종목 아직까지 뭐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실적 성장을 했던 부분, 그 다음에 그동안 오랜 기간 좀 빠져있던 네.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걸음마에서 움직이는 정도,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도 더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저는 긍정적인 뷰를 좀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흑전 이후에 별다른 소식이 없었는데 지금 단독 보도 나오니까 목말랐다. 이 기세를 몰아서 같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코닉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삼성 SDI 보겠습니다. 1월 초 올 초 언급을 주셔서 지금 이 종목은 42만 7천 원 오늘 터치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걸음마 단계라고 한다면 이제 이 정도로는 또 만족하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전고체 양산 타임라인에 있어서 삼성 SDI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열어놓고 추세 우상향도 보시나요? 이게 저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예. 보긴 하는데 이제 새롭게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차트를 최근만 보신 분들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지 않나라고 좀 네. 아까 조금 부담스러워하실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 SDI에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더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LG 엔솔도 사실은 LG 엔솔. 뭐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봐서 LG 엔솔은 사실 삼성 SDI에 비해서 오른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LG 엔솔 쪽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알겠습니다. 로봇 배터리로 테슬라에도 들어가고 현대차에도 들어가네라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아직까지는 크게 삼성 SDI만큼이나 주가의 레벨력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오히려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과는 사실 2차 전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 뷰에 있어서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다시 또 ESS로 가네요. 로봇으로 가다가 ESS로 가다가 뭐가 되든 가는 그 재료는 확실해졌고 간다라는 사실이 지금은 또 중요한 때가 됐나요? 어쨌든 핑계거리가 계속 나타나고 네. 있다는 건 좋은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주가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상승으로 전환시킬 만한 어떤 이유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건 좀 반갑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로봇 쪽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로보틱스가 앞으로도 밸류를 키워주는 그런 부분들이지 지금 당장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SS가 안정적으로 이 매출 기반을 만들어주게 되고 그 속에서 현대차가 로보틱스로 인해서 이 미래 밸류 땡겨온 것처럼 2차 전지도 뭐 이런 비슷한 스토리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뭐 2차 전지도 현대차 같은 흐름이 저 나올 거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종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안 간 업종이 뭐가 있지? 라고 하면 2차 전지밖에 사실 없어요. 뭐 물론 달리는 많이 올라타면서 나는 삼성전자 할 거야, 하이닉스 할 거야. 물론 해야죠. 예. 지금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혹시라도 이제 추후에 시장에 어떤 변화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때 가서는 뭐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뭐 준비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의 절반은 이제 한 40%, 디테일하고 한 45%가 ESS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올해는 역전이 돼가지고 ESS가 어떤 주력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LG엔솔 같은 경우도 삼성 SDI 같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삼성 SDI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엔솔은 이게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달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이제는 말씀드렸지만은 소재종만 일단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장비 쪽 같은 경우 물론 뭐 전고체 관련돼 가지고 뭐 CIS 같은 종목들 일부 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반도체 소부장처럼 증설을 기대하기는 아직 쉽지 않은 네. 상황이거든요. 전환 투자 정도는 모르겠지만 신규 증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장비 쪽이 아닌 이제 핵심 소재 쪽으로 일단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ETF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핵심 소재 관련돼 가지고 셀 3사 보실 건지 아니면은 이제 리튬 관련돼 가지고 핵심 광물 관련돼서 뭐 양극재 기업들을 볼 건지 여기는 판단만 하셔서 올라타게 되면은 좋은 수익률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후에 코스닥이 갈 거에 대한 어떤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이건 잠시 다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재단의 비중이 좀 어쨌든 많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ETF 구성 종목 보면 그죠? 소재단 위주로 지금은 보는 게 맞다 의견 주셨고 셀을 볼 거냐, 소재를 볼 거냐, 광물을 볼 거냐 네. 여기서의 차이다라고 언급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는 방향은 여전히 맞다로 설정해 두고 우리는 최근의 시세를 바라보자 의견으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2차 전지는 그렇다면 두 분 모두 긍정의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이어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반도체인데 오늘 또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보여줄지 SK하이닉스는 100만 원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 가운데 한미반도체와 한화비전 간의 이슈가 오늘 또 있기도 했었습니다. 와글와글 이슈가 참 많은 반도체 매일매일 뭔가 굉장히 쏟아지는 뉴스들인데요. 자, 그 속에서 반도체는 여전히 긍정이다 의견을 정원정 부장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의견 여쭐게요. 지금 뭘 봐야 할까요? 이렇게까지 100만 원을 보여줬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정원정 부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하이닉스 향이든 아니면 뭐 삼성전자 향이든 어쨌든 소부장의 타임을 우린 좀 더 공고히 합시다라고 정리해야 할 지금인지도 싶고요.
일단 소부장은 계속해서 가져가도 저는 좋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반도체 업황은 올해 계속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내년은 사실 또 올 연말쯤 상황을 봐서 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올해는 좋을 거다라고 보면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네. 사실 오늘도 시장 보면 장중에 사실 마이너스 돌았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이제 확 힘을 내니까 시장이 이렇게 쭉 올라가 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장중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계속 강하게 나간다는 얘기는 반도체 업황이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아직도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 소부장 종목들도 물론 이제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종목들은 수혜를 받을 거고, 물론 이제 이 초반에는 이제 다 같이 갈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아마 좀 이제 좀 갈릴 겁니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부장 종목들, 아닌 종목들 이렇게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지금은 이제 뭐 대충 골라도 뭐 어쨌든 다 따라가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뭐 이 편차가 좀 심해질 네. 거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는 조금 잘 골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VM 같이 계속 공시가 나오고 그리고 고객사가 확실한 쪽은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옥석 가리기에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VM이 그렇습니다. 오늘 또 공시가 나왔죠. 463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 SK 하이닉스와의 공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고점을 만드네요. 정은정 부장님께서 2주 전 언급을 주신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종목 그럼 추세 계속해서 열려져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충분히 저는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이 그 SK 하이닉스 향 매출이 좀 높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SK 하이닉스가 워낙 공격적으로 네.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그 수혜는 아직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뭐 한 9%, 10%까지 지금 충분히 상승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레벨업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기존에 언급해드렸던 뭐 다른 소부장 종목들,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더 괜찮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언급해드리고 나서 최근에 한번 조정을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계속 보셔도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소부장 내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좀 어느 정도 쉬었다. 그러면 포트에 담겨 있어도 괜찮다의 의미를 또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뭐 장중에 당일 조정만 허용하고 있는 투탑이기 때문에 지금 소부장은 언제든지 나도 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소리치고 있어 보입니다. 긍정의 의견으로 VM도 정리를 하고요.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부정 하나가 빨갛게 글씨가 써있는 섹터가 있어요. 금융이고요. 정태근 이사님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이 며칠이기 때문일까요? 24일이기 때문이고 24일에는 본회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처리가 예고됐기 때문에 네. 오늘은 따지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지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수가 좋으면 금융주 계속 좋았다라는 네네. 얘기를 우리가 늘 해왔었는데 지수는 6천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이벤트 소멸이 좀 더 영향이 크다라는 판단이세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수와 흐름을 동행하고 있다라면은 뭐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왜 나올까라고 네. 판단해 보게 되면은 일단 세론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아시겠지만은 작년부터 이제 주주 환원이란지 뭐 배당 자산 소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아시겠지만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가 달려왔었고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아서 증권주가 갔고 증권주 바톤을 이어받아서 보험주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 금융 섹터 내에서 이 금융 업종 내 이 세 개 섹터가 움직인 이유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주 환원, 특히나 그 중심에는 자산 소각. 최근에 미래에셋생명 미래만 붙으면 뭐 주가 급등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미래에셋 생명까지도 소위 말하는 상한가 랠리가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자사주를 26%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올라갔는데 뭐 물론 뭐 자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지금 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급등이 나오는 게 사실 맞나요? 어찌 보면은 미래 영향,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도 영향이 있겠지만 미래 회사명에 미래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저런 현상이 똑같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고 이 단기적인 급등은 아시다시피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단기 슈팅 그리고 변동성이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뭐 오늘은
오늘 이런 하락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섹터 내에서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은 2월 달에 배당락이냐, 3월 달에 배당락이냐 네. 따라서 이제 빠져나갈 시간이 또 달리가 될 거거든요. 만약에 이번 달 배당락 있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한 3, 4개월 정도는 일단 물려 있으실 것 감안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금융뿐만 아니라 많은 고배당하는 기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락 때 주가 하락이 나오고 그 하락을 회복하는데 최소 2개월, 많게는 4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되면은 지금은 뭐 금융주, 뭐 증권주로, 그러니까 모든 증권주입니다. 모든 증권주를 들어가기에는 지금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산 소가 포함한 주주 하나씩 되는 기대감이 소멸이 되고 나면 다음은 어떤 이제 기대감을 볼 건가 아직 확정이 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금융주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상 지금 들어가는 것은 부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쉬어갈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네. 어느 정도 쉬면 다시 분위기를 보고 네네. 재진입을 노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때가 되면 또 언급받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아무래도 24일 딱 당일이기 때문에 이벤트 당일이기 때문에 오늘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 템포 뒤로 생각해보자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오랜만에 또 짚어드리는 것 같은데요. 로봇 보겠습니다. 긍정과 중립으로 의견이 갈려 있어서 긍정 의견 저희 좀 듣고 싶습니다. 자, 로봇주가 은근히 다시 살아나려고 자리를 잡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워낙 핫했었던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재진입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게 저희를 점검하게 하더라고요. 지금 긍정을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의 긍정일까요? 일단 이 로봇 종목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다가 그래서 주가가 움직였다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또 이제 3월 달에 사실은 GTC 피지컬 AI 데이가 조금 행사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된 종목들도 자리를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서 다시 한번 뭐 슈팅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건방질 수도 있어서 어쨌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사실은 계속 관심이 있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 AI랑 계속 가는 그런 그렇죠. 업종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을 빼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이 옆에 두고서 같이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포트에도 일정 부분을 좀 담아서 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지 않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이 로봇 종목 중에서 뭐 작년에 좀 강하게 움직였던 로보티즈 뭐 이런 종목도 있었지만 제가 지금 최근에 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도 제일 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에도 뭐 말씀드렸던 맞아요. 것 중에 하나가 코스닥이 조금 살아난다라고 하면 코스닥에 또 자금이 몰아진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시가총액 큰 종목들에 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중에 로봇 대표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면 70만 원 후반대까지 1월 말에 갔다가 지금 조정을 바꾸서 이제 한 70만 원 초반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 하이닉스처럼 60만 원, 70만 원 됐던 게 뭐 100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이것도 가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그런 걸 기대해보고 로봇 종목 업종 관심을 갖고 그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탑픽으로 꼽고 싶고요. 그 밑단으로는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나 T로보틱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많이 나와 있는 네.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조금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코스닥 시총 상단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만 언급 주신 종목 가운데 21선 지지를 잘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얘기해 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 사실 정태근 이사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좋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두 분 모두 좋게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엔비디아의 GTC 일정이 3월에 또 있기 때문에 그 근방으로 해서 로봇주가 다시 한번 꿈틀거릴 수 있을지 대장 종목이 움직이는지 같이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바이오 설명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두 분 모두 긍정이고요. 정태근 이사님, 아까 네. 전에 코스닥 이야기 쓱 해주셨을 때 진짜 보니까 지금 긍정이 2차 전지랑 바이오예요. 이거 코스닥이 간다 쪽으로 지금 시나리오를 그리고 섹터를 얘기해 주신 게 아닐까 싶긴 한데 네. 근데 오늘 시세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코스피 대비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죠. 근데 이 아쉬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 3천 얘기 나오게 되면서 1월 후반부에 정말 기대를 많이 가지면서 이제 코스닥도 가는구나, 쏘는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은 준비 상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2차 전지에서 그 코스닥 얘기를 잠시 하나 말한데, 그 3월 달에 이제 코스닥 이제 신규 편입, 이제 대형주 신규 편입 그런 얘기가 삼성증권 리포트를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아마 그때 가서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3월 달 포커싱을 좀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코스닥 액티브 펀드가 아시겠지만 타임폴리오, 삼성, 하나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증거 신고서 이제 제출하게 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3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스닥 얘기하게 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퍼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편입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그런 종목이 들어왔을 때 사실 이 종목들이 방금 말씀드린 고퍼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고, 액티브 펀드는 패시브와 달리 아시겠지만은 대형주 섹터에서 이제 고르고 골라서 이제 부패식으로 골라서 이제 ETF를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운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게 된다라면은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높다고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대형주 신규 편입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코스닥 액티브 펀드가 3월달 출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코스닥 활성화되었던 기대감이 이제 붐이 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1월 후반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금융투자세도 중심에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G2G 바이오 같은 경우도 대형주 편입 후보군으로 이렇게 그죠.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예. 오름 테라피틱스도 마찬가지고, 인투셀, 인벤티지렉 같은 종목들이 후보군으로 돼 있던데, 어쨌든 뭐 그런 지금 현재 좀 그런 시나리오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2차 전지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긍정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 레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고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사실 살 때는 레디에서 사는 게 좋으니까. 그쵸. 그죠. 그러면은 바이오 내에서 압축한다면 네네. 비만 키워드로 보세요? 아니면 그 진짜 대형주 편입 쪽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벤트로 보세요? 일단 대형주 편입 키워드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있는 뭐 3천당 제약이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바이오 쪽으로 매수가 안 들어온 건 아닐 거예요. 네. 패시브 좀 분명히 들어올 그쵸. 거거든요. 근데 액티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쪽이 좀 더 이제 크게 튈 건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인벤티집이라든지 인투셀이라든지 오름 테라피틱스라든지 뭐 큐리옥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대형주 편입이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에 대한 부담이 조금 그나마 밸류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액티브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수익률 노리게 된다면 그쪽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일단은 뭐 코스닥 150 ETF 사셔도 코스닥만 가면은 소외 안 되고 똑같이 수익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ETF도 패시브 ETF도 관심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군이 다 같이 달리게 된다면 ETF 측면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정원정 부장님께 추가 전략 받겠습니다. 현대건설인데요. 이 종목 계속 달리고 있어서 아찔한데 근거가 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현대건설 같은 경우 올 연초 대비해서도 벌써 100% 와. 가깝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힘이 너무 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더 올라갈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 약간 좀 보수적으로 봤었을 때 이평선들과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새롭게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용기를 낸다라고 해도 짧게 먹는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자리는 사실은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너무 불같이 따라가실 필요는 좀 지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연봉으로 봐도 100%네요, 진짜. 자, 그렇다면 이격을 좀 줄여가는 과정은 필요하다. 의견 받아봤고요. 자, 이어서 정원정 부장님의 탑픽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 오늘 두 분이 하나다에서 챙겨주셨고, 정원정 부장님께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갖고 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오늘 지금 시장이 강한데 약간 좀 소폭 약보합 정도 좀 빠져 있긴 합니다. 1월 말에 지금 139만 9천 원까지 장중에 갔다가 2월 들어오면서 지금 약세 흐름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2025년 4분기 실적이 조금 스크래치가 좀 난 영향으로 주가가 좀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부 내역을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이, 그러니까 뭐 오션 등 이런 연결 자회사 실적이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쪽은 주가가 좀 빠지지 않았나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영향도 일시적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좀 좋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주 좀 실적이 고성장이 계속 기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뷰를 좀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폴란드향 천무 등 이제는 그런 굵직굵직한 이런 이 수출 계약 소식은 이미 나왔고 그거 말고 이제 이 관련 부속품 매출도 어떻게 보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호주, 뭐 이집트, 중동 쪽에 대한 수출 계약도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대규모 수출 계약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이제 목금 좀 많이 크게 반등을 하고 어제 오늘은 좀 쉬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이제 정고점 근처인 135만 원, 손절가는 119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럴 때 매수 기회다라고 언급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태근 이사님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결과 산일전기 매수 계속 열려져 있습니까? 요거는 전고 돌파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기도 가능합니까? 삼성전기는 지금 기회는 사실 좀 부담스럽거든요. 올라와서. 네. 예. 그러니까 아니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기울기가 너무 그러니까 원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네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현상이 나올 때는 올 때마다 매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를 때마다 수익 실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두 종목 받아봤고 네. 이어서 또 다른 한화가입니다. 네. 한화 오션이네요. 네. 하나오션은 이제 뭐 미국의 해양 행동 계획 요거 때문에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자국 내에서 생산을 어쨌든 하겠다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어쨌든 트럼프가 픽을 한 하나가 일단은 뭐 저는 뭐 군안 건조 미국 얘기 나오게 되면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는 계속 좋을 겁니다. 4분기 좀 미스가 나긴 했지만 일회성 비용이다 보니까 그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2023년도, 2024년도 고가 물량이 계속 반영이 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좀 쉬었던 이유가 실적은 좋지만은 아시다시피 수주 공백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프랑스 GTT사에서 나온 얘기를 좀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LNG 프로젝트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 이제 FID 난 게 8,400만 톤 정도 이제 LNG라 그러거든요. 그 용량 정도면 150척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450척 정도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150척이 더 가능하고 20년 이상 된 이제 LNG 노후선 300척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엑스모빌 최근에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30척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수주 얘기 나오게 되면서 작년 하반기 때 좀 발목을 잡았던 수주에 대한 우려감도 해소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에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는 14만 2천 원 이하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고점 돌파하고 난 이후에는 18만 원 정도 목표가 말씀드릴 거고 손절가는 13만 원 좀 여유 있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가가 다 좋네요. 자,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 두 분의 토픽 받아봤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오늘장 성투 전략 잘 세워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